자, 안녕하세요. 샘튜브 시청에 시작하겠습니다. 오승렬입니다. 네. 아이고, 어제 밤부터 되게 추워졌는데 추위 뚫고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샘튜브 이제 시청회가 보면은 저한테 이제 참고로 알려드리면 리뷰 의뢰를 이렇게 하는 그런 클라이언트들도 먼저, 흔히 말해서 클라이언트죠. 이제 제품을 저희 쪽에 이제 다뤄서 이제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좀 알리려고 하는 그런 건들보다도 요새는 시청회 의뢰건이 더 많아요. 시청회가 저는 이게 약간 이게 그 제품을 알리는 용도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보편적으로 저희가 모여서 이렇게 듣는 그런 재미가 좀 한쪽 편에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더 재밌다는 분들이 또 이 업계 관계자들이 좀 더 그런 그쪽이 더 재밌다는 얘기를 또 많이 해주시네요. 그래서 한 5건이 줄을 섰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제 신청할 때마다 신청자 이게 선착순으로 하면서 먼저 했던 분들보다는 안 오신 분들한테 기회를 더 드리려고 했는데, 요새는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좀 가끔 숫자가 부일 때도 있고, 그래서 먼저 하신 분은 중복이든 3번이든 또 보신 분들이 자주 오면 또 더 재밌는 그런 일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즐길 수 있는 분들이 먼저 신청해서 먼저 오시는 걸 이제 샘튜브는 우선으로 그렇게 해서 오늘도 그렇게 모이셨습니다. 하여튼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들으실 제품이 예고했지만 요 아래 칸에 있는 것들이죠. 영국제죠. 사이러스, 프리 XR,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이 이름이 좀 길어요. 모노 X 300 시그너처. 이게 그냥 300도 아니고 시그너처 버전. 300 버전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들어온 건 시그너처 버전부터 들어오는 거고, 제품 얘기는 좀 이따 해드리겠지만, 그렇고 이건 뭐 이제 이미 몇 번 들으셨기도 했고 보셨고 저기도 했지만 케이프의 블레이드 2 메타입니다. 오늘 이 제품으로 시청을 하고, 스트리머는 그냥 벨칸토, 저희 늘 보는 붙박이로 있는 벨칸토 E1 스트림으로 시청을 할게요. 자, 음악을 먼저 듣고, 저희가 항상 첫 곡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아유, 막 좋은데 딱 끝내, 그죠? 이게 누구죠, 이게?
그렇습니다. 토토의 무슨 곡이죠 이게? Hold the line. 예. 자그마치 이 노래가 78년 노래죠. 그러니까 이글스가 막 이제 해산을 하려고 할 때 이런 노래가 나왔다는 거를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들의 이제 아 토토는 이글스보다 한참 뒤에 밴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토토를 알게 된 건 이로부터 한 거의 한 4, 5년 후가 되는 거고 이미 이런 음악을 그때 미국에 없던 이런 락 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 막판에 막 기타 치던 분 누구죠? 기타 전문가 분. 이 스티브 루카스인데 이런 거죠. 이제 이분은 원래 세션 하는 분이라 올리비아 뉴튼 존의 피지컬에 보면 뒤에 나오는 기타 있어요. 그다음에 또 마이클 잭슨의 무슨 노래더라? 그게 다 스티브 루카스가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가 만든 밴드에서는 좀 더 열심히 치죠. 이런 곡을 들어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뭐 대역이 어떻고 스테이징이 어떻고 이런 거는 이제 저보다 더 잘 아세요. 이제 들어보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그런 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어떤 곡들은 저보다 더 좋은 곡들을 많이 알고 계셔서 오늘도 그런 곡도 듣겠지만 그렇게 듣고 계신데 저는 조금 이제 그래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폭넓은 곡들을 좀 들어보고 아 맞아 저런 곡도 있었지 이제 이런 곡들을 좀 끄집어내는 역할을 좀 더 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곡들을 들어보는 이유는 그런 곡이 있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곡들 잘 재생을 해야 돼요. 이게 의외로 어려운 곡이에요. 이게 기타는 거칠고 드럼이 제포카로죠. 제포카로 드럼은 다이나믹하게 나오고 그런 거 아니야 하는데 잘 나오는 시스템을 들어보면 많이 달라요. 근데 이 시스템은 제가 항상 첫 곡에 의미를 좀 두는 이유가 이 스피커의 이 시스템이 정확히 말하면 오늘은 주인공은 사실 사이러스고요. 이 앰프의 소리는 이런 소리를 잘 낸다는 게 항상 암시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게 들려드렸는데 이런 곡들을 한번 다른 시스템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토토 홀더 라인이 어떻게 들리는지. 사이러스는 그 영국 앰프인데 제가 리뷰 때도 한번 이제 사이러스 리뷰를 샘튜브에서 한 벌써 3번을 다뤘어요. i7 인티 앰프 2개, i7 XR, i9 XR 그리고 X300도 요 조합도 한번 리뷰를 다뤘었는데 저희가 이제 시청을 하는 의미는 그거를 엊그저께 좀 그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이거 녹음한 것 같지 않은데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 그 녹음이 아니라 스피커를 녹음한 게 아니라 그냥 음원을 갖다 쓰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또 제작진이 또 굉장히 불끈했던 일이 있는데 당연히 그럴 리가 없고 이 방식대로 저희 녹음하잖아요. 그대로 이렇게 해서 들려드렸는데 녹음이 좋다는 의미로 그냥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저희는. 근데 저희가 모여 듣는 의미는 그래서 같이 들어보자. 그러니까 리뷰를 할 때 들은 그 녹음은 리뷰하느라고 들었고 그 현장에서 느낌을 그냥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는다고 한다면 같이 들을 때 녹음은 이렇게 같이 들어서 같이 확인하고 나중에 영상을 보면은 또 더 재밌어요. 하여튼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보는 건데 이 제품은 사이러스의 플래그십이고 사이러스라는 앰프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드라이브가 굉장히 뛰어나요. 인티 앰프는 인티대로의 컨셉이 있고 이제는 이제 뭐 세그먼트도 이제 라인업도 되게 나눠져서 디지털 라인업인 HD 라인업이 따로 있고 원 HD라고 있고 또 원래 있던 클래식 라인업은 또 따로 있어요. 걔는 원래 클래식 라인업은 이렇게 얘처럼 패널이 녹색이에요. 95년까지 만들었었죠. 95년부터 하여튼 2000년 사이 그때까지 나왔던 그걸 이제 새로 만든 게 클래식 라인업이고 얘는 완전히 새 라인업이에요. 좀 성향이 틀리고 새 라인업들은 독특하게도 저희 앰프 보면 제일 먼저 딴 것보다도 이렇게 출력을 보잖아요. 근데 출력이 이래요. i7 XR은 기준도 6오hm 기준이에요. 6ohm으로 측정해서 걔는 52W. 희한해요. 그리고 i9 XR은 91W. 얘는 몇 와트인지 아세요? 392W. 일부러 그런 건지 뒤에 1자를 남기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우리 정밀하게 측정한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모노블록은 모노블록이기도 하고 모노블록으로 만들면 원래 출력을 그렇게까지 안 올려도 되는데 얘는 제일 높아요. 전체 라인업 중에. 그래서 플래그십에 아주 기상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블레이드 2 메탈을 매칭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이러스의 특징이 많이 나타나는 게
얘가 특히 저역 드라이브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저역 드라이브가 잘 나타나는 스피커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캠프 블레이드인데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실게요. 예, 바로 다음 곡으로 이어갈게요.
네, 여기까지 만들게. 일단 그 앞에 들은 게 생쌍의 오르간 협주곡이죠. 교향곡 3번이기도 하고 그냥 오르간 협주곡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중에 저도 오르간 협주곡을 굉장히 여러 가지 좋아하는 곡이라서 다 찾아봤는데 다 찾아 들어봐도 이게 크리스토퍼 야콥슨이라는 그 오르간 주자가 연주하고 오케스트라 사실 더 유명해요. 그 유명한 에르네스트 앙세르메가 키웠던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인데 그래서 사실은 현악 오케스트레이션이 되게 곱게 나오는데 그 주로 많이 듣는 건 이 생상 오르간에서는 3악장에 그 프레스토 막 쏟아지는 그런 걸 많이 듣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거는 누구나 대부분 잘해요. 잘하는데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현악기 살짝 이렇게 마치 저기 엊그저께 내린 한방눈이 싹 내리는 느낌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지금 들은 1B악장인데 그거는 연주마다 다 조금씩 좀 편차가 좀 있습니다. 스타일도 다르고. 근데 그 중에 최고는 제가 들은 이 스위스 로망드 지휘자는 그 카즈키 야마다라는 일본 지휘자인데 지휘자 자체가 뭐 중요하진 않고 하여튼 그 악단과 더 중요한 거는 저희 오디오 파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오르간 녹음을 가장 잘하는 녹음 중에 하나예요. 크리스토퍼 야콥슨이. 그래서 그 조금 보면 보정들을 많이 해서 오케스트라면 막 이렇게 좀 너무 다이나믹하게 막 쏟아지는 우리한테 막 이렇게 쏟아지는 곡들도 몇 개 있고 그런데 이 곡이 딱 가장 마치 그 현장에 앉아서 듣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제일 많이 주는 곡인데 하여튼 이 곡을 듣는 이유는 그 오르간 저음 제가 종종 이제 한 20Hz까지 내려가는 그 음악으로 녹음된 것 중에 가장 낮은 저음인 20Hz 대역이 다이나믹스에 상관없이 잘 들리느냐 이제 그걸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스피커가 그 대역을 소화를 해주는 스피커란 말이에요. 20Hz 대역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좀 꺾이기 시작하지만 그게 이제 최저음을 내는 그런 스피커라서 드라이브만 잘해주면 그 오르간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어떻든가요? 이제 사이러스 X 모노 X300 시그너처가 그런 소리를 잘 내주는 앰프 중에 하나죠. 그 앰프가 스피커를 드라이브를 잘한다. 특히 이제 저역 드라이브를 잘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머릿속에 사람마다 다 다른 그림이 좀 있어요. 조금씩 개념이 다른 저음을 드라이브 잘한다 이런 게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지금 오르간 같은 곡에서의 처음에 1B악장이에요 이게. 그 1, 2악장이라 안 부르고 1악장 A와 1악장 B가 있는데 이 1B악장에서 앞부분에 그렇게 쫙 처음에 그게 오르간 소리도 안 들리고 뭔가 울림으로 들리는 그런 연주가 그 녹음과 시스템이 있고 정확하게 오르간 소리처럼 들리게 이제 해야지 그게 제대로 재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들려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을 여러 가지 저음의 개념 중에 파워 핸들링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낮고 점이 쭉 이렇게 같은 크기로 쭉 이렇게 울리고 있는 거지만 파워 핸들링이라는 건 뭐냐면 저음을 이렇게 막 세게도 내고 이런 건 다이나믹인데 파워 핸들링은 원래 음의 크기만큼을 딱 거기까지만 내주고서 멈춰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파워 핸들링이 좋은 파워 핸들링이 좋은 스피커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그 지점까지 가는 거예요. 원래 연주에 있는 녹음에 있는 그 음원의 세기까지 간다는 얘기죠. 굉장히 정확한 저음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저음을 이보다 푸짐하게 내주는 앰플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정확하게 내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부르르르 떨고 이거 좀 소리는 좋은데 그러니까 저음의 느낌은 좋은데 부스팅이 있구나. 이게 실제 오르간 연주가 과연 이럴까? 이런 부분들에 그렇게 재생이 되는 시스템도 있는데 그 모노 X300을 들어보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녹음할 때도 그랬었고 샘튜브에 지금 어제 밤에 와가지고 저도 시청해본 지가 오래는 안 됐어요. 근데 들어보면서 여러 곡들 들어보면서 느끼는 게 저음을 되게 정확하게 낸다. 일단 그게 이 앰프를 제가 처음에 들었던 약 30년이 다 돼가네요. 이제 그 시점하고 저는 생각이 똑같아요. 그리고 사이러스는 저는 이제 세 번을 기억하고 있는 세 번의 순간이 있는데 지금 이제 나머지 셋 중에 하나라고 보면은 하나가 그 90년대 초반 그리고 다른 하나가 2005년에 사이러스의 모노블록으로 그것도 플래그십이었어요.
아마 6V 모노가 하여튼 그런 모노블록 이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시리즈 6 시리즈의 모노블록이 아니었나 싶은데 프로왁에서 제일 큰 스피커였어요. D100이라는 스피커가 그때 출시를 했었는데 그거를 시연하러 오라고 해서 이제 평론가 초청으로 해서 갔는데 저걸 뭘로 드라이브를 할까 저도 궁금했는데 요만한 사이러스 앰프들을 자잘하게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데 저게 소리가 날까 이랬었는데 엄청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러스라는 앰프는 우리가 들었던 그 인티 앰프의 개념과 모노블록으로 드라이브하는 그런 풀레인지 낮은 대역까지 내려가고 높은 음이 다 있는 그 전체 대역이 굉장히 넓은 대형 스피커들을 드라이브하는데 그렇게 쓰라고 만든 앰프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서 이제 더 발전한 거죠. 약 20년 정도 더 발전한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 제품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오hm 기준의 392W. 그러니까 제가 8ohm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280, 260W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되고 얘도 저항이 임피던스가 떨어지면 이렇게 얘는 한 2ohm까지 떨어지는 그런 스피커인데 임피던스가 반이 될 때마다 출력이 딱 2배씩 늘어나는 그런 앰프 중에 하나고요. 그런 스피커를 쓰시는 분들이 쓰면은 일단은 거기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아마 다 살아날 거예요. 일단 그런 게 제일 좋고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 영국 앰프들 있잖아요. 영국 앰프 얘기 잠깐 해볼까요? 영국 앰프들이 계열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게 영국 앰프의 스타일 딱 이렇게 하나로 일괄하는 표현이 그 또 아까 얘기한 저역의 의미처럼 사람마다 머릿속마다 다 틀려요. 원래 영국 앰프는 시작은 1930년대 시작했어요. 리크라는 앰프하고 쿼드 이게 30년에 나온 앰프. 그래서 그거 워낙에 잘 만들어서 쿼드 쓰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좋은 앰프예요. 고장도 잘 안 나요. 그거를 미국에서 그대로 따라서 만들어서 우리도 근데 영국보다 더 잘 만들어요. 우리가 대국인데 하면서 만든 앰프들이 20년 지나서 만든 맥킨토시, 하만카든 또 마란츠 이런 앰프들이에요. 마란츠가 지금 마란츠 이 홈오디오용 마란츠랑 좀 다른 7, 8, 8, 7, 8, 9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그때 나온 제품들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가고 이제 다시 하이엔드 운동이 영국에서 다시 또 미국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됐던 건데 그 사이에 영국 앰프들은 어떻게 됐었냐면 케임브리지 주변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아마 대학교에서 산학 협동으로 앰프를 개발해서 외주 공장이나 외주 제작사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정부 기금으로 앰프 개발한 대학교에서 외부 제조사에 기술을 이전해 가지고 제조를 하든 본인들이 참여를 하든 이런 식으로 앰프를 제조하다 보니까 케임브리지 부근에서 그런 앰프들이 되게 많이 나타났는데 그게 우리가 아는 케임브리지가 일단 68년도인가 그때 70년대 시작하기 전에 막 브리티시락이 막 불을 붙을 때 나온 앰프가 케임브리지고요. 그러고서 우리가 아는 아카미니 이게 다 그 산학 협동으로 만든 회사들이에요. 근데 그 회사들이 공통점이 소리가 다 비슷비슷해요. 말랑말랑하고 참 듣기 좋은 그런 소리. 그래서 그 소리를 우리가 보통은 영국 앰프라고들 해요. 근데 사실은 영국 앰프들은 이미 하이엔드인 앰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네임 같은 미국 하이엔드를 지향한 앰프도 있고 여하튼 그런 앰프들 사이에서 이 독특한 게 사이러스예요. 사이러스는 이 회사도 70년대 말에 생겼죠. 70년대 말에 생겼는데 미션이라는 회사에서 그 NAD의 그 수석 엔지니어였나? 그 폴 발렛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미션이 스피커 만들던 회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스피커를 올릴 앰프를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제일 잘 만드냐 해서 그분을 설립자하고 상관없이 그분을 엔지니어로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미션 사이러스라는 합쳐진 회사가 이름이 그렇게 됐어요. 그랬다가 이 폴 발렛이 들어와서 본인이 독립을 했어요. 다시 95년에 독립을 하고 2000년이 되면 이제 본인이 다 외주 사모펀드 이런 거 없이 본인 회사를 다 소유한 그런 회사를 만들어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외부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자기 만들던 대로 다 그 스타일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나온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그 외국 평론가들은 A4 용지 사이즈라고 해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독특하죠. 이런 사이즈 앰프가 없죠. 네임이 이렇게 좁은 게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뒷기가 이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하여튼 이런 포맷의 앰프들이 나왔고 뒤에 무슨 일이 생겨도 디지털 앰프 하나 안 만들고 계속 AB 클래스 또 복합 올인원 이런 거 없이 그냥 AB 클래스 프리앰프, 파워앰프, 인티앰프만 쭉 만들어 온 회사예요.
하여튼 컨셉 자체는 그렇게 아까 말한 그 영국 앰프에서 이렇게도 좀 달라지는 거죠. 약간은 너무 이렇게 과장된 소리나 특히 고음 쪽을 선명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저음을 잘 내도 저음을 이렇게 과장되게 위력적으로 만들던 소리보다는 우리는 정확한 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음악을 정확하게 들려준다. 이게 목표였던 회사라서 그런 게 조금 달랐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지향하는 회사로 지금까지 발전해 왔고 앰프에 대한 얘기는 또 이제 음악 하나 들어보고 또 얘기 나누시죠. 자, 오케스트라하고 저음을 들어갔으니까 이제 계속해서 다이나믹스 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바로 다음 곡 들어볼게요. You think that I can live without your love. You'll see. You think I can't go on another day. You think I have nothing without you by my side. You'll see somehow, some way. You think that I can never laugh again. You'll see. You think that you've destroyed my faith in love. You think after all you've done, I'll never find my way back home. You'll see somehow, someday.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얘기를 이어가면 여하튼 파워앰프는 지금처럼 그 순수 AB 클래스 증폭 그거를 고집하는 그런 앰프를 만들었고, 이 뒤에 단자가 보면 그 옛날 네임 딘 단자처럼 좀 낯선 단자가 좀 있어요. 그게 BFA 단자라고 그래서 그게 2000년 언젠가 영국 꼬맹이가 기어다니는 꼬맹이가 스피커 뒷단자를 만지다가 감전이 돼서 죽었어요. 그 영국은 또 그런 법도 바로 통과시켜서 감전이 안 되게 새로 다 바꿔라.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플라스틱 덮개로 씌운 그런 단자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아는 그 저 바나나 핀 중에 이렇게, 그러니까 쇠 막대 말고 이렇게 핀, 이렇게 양철판이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바나나 핀 있잖아요. 어차피 꽂는 건 똑같은데 쇠 막대는 안 들어가고 하여튼 그 RCA 핀처럼 생긴 그 고기에 끼울 수 있는 그런 바나나 플러그, 그건 다 맞습니다. 근데 하여튼 전용 케이블이 있어서 오늘도 그 전용 케이블을 썼는데 등급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바꿔서 말하면 그 BFA 단자가 되는 또 좋은 케이블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걸 쓰면은 소리가 또 많이 달라집니다. 여하튼 그런 인터페이스가 돼 있고, 여하튼 파워앰프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저기 하나가 또 있죠. 여기 보면은 제로 피드백이라는 말 써놨어요. 제품에다가. 피드백이 뭐죠? 그 앰프에 쓰는 피드백. 저도 잘 모르지만 그냥 제 아는 대로 알려드리면, 피드백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해서 NFB라고 해서 신호가 들어와서 원래 신호에서 저기랑 여러 가지로 뭐가 좀 안 맞으면 다시 되돌려 보내는 방식이 있어요. 그 70년대에 만든 방식인데, 그렇게 세로로 계속 보정해가지고 원래 신호하고 저희가 맞아 떨어지면 패스를 시키는 이런 방식인데, 요새는 클럭에도 그런 기술을 많이 쓰죠, 디지털에서. 근데 얘 단점이 있어요. 그걸 자꾸 여러 번 회귀를 시키면 순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정확성은 늘어나는데 순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앰프들은 소개할 때 우리는 NFB를 안 겁니다. 제로 피드백, 글로벌 피드백이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그런 의미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한 등급이 높은 앰프, 그러니까 AB 클래스만 만들어 본 회사에서 적용한 그런 제로 피드백 시스템이 파워앰프에 일단 들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프리앰프는 이제 인티앰프에서도 이제 그런 게 보이는데, 이 회사 컨셉답게 스트리머를 안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물어보시는데 블루투스도 안 돼요. 순수 프리앰프예요. 단지 그 룬 테스트에 적용이 되는 룬 테스티드 버전에 DAC가 들어가 있어요. 32비트 384kHz 그리고 PCM으로 DSD는 256까지 되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디지털 입력 단자가 다 2개씩 있어요. 옵티컬 2개, SPDIF 2개, 하여튼 다 2개씩 있고, USB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좋은 스트리머, 룬 적용이 되는, 룬 인증받은 기기들하고 최적으로 소리를 내라, 뭐 이렇게 만든 프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티도 그렇지만 얘는 특이한 게 이게 다 터치식이에요. 파워도 이게 누르는 게 이제 푸시 버튼이 아니라 터치식으로 감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작동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이쪽에 필터가 있거든요. 여기 필터 누르면 필터가 7가지인가 돼요. 저희는 그냥 일반 제일 노멀로 놓고 했는데, 그거를 스피커, 그다음에 본인 취향 따라서 이제 바꿔 쓸 수 있어요. 필터가 보니까 이거 롤오프라고 하는 거 아시죠? 롤오프는 이게 음이 맺는 그 경사가 빠르면은 우리가 이제 스피디하다 앰프가. 그다음에 이게 완만하면 조금 느낌이 좀 나긋하고 슬로우하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패스트 롤오프하고 슬로우 롤오프가 있어요. 앞에 따서 FR, SR 이렇게 하는. 이쪽이 하나 4개 항목이 2가지 항목이 있고, 이쪽에 보면 또 페이즈 있잖아요. 페이즈 우리가 하는 위상, 이거를 리니어하게 하는 게 있고 미디엄으로 하는 게 있어서 그것도 또 약자예요. 리니어에서 LP 그다음에 MP 2개. 그리고 이쪽 2개를 아까 롤오프의 2가지 항목과 이 페이지 2가지 항목을 조합을 해서 그게 총 4가지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또 기타 무슨 필터 하이브리드 필터 해가지고 7개가 있어서 소리가 다 틀려요. 저희는 그냥 일반 디폴트는 패스트 롤오프의 미디엄 페이즈.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저희는 시청을 했고요. 나중에 이제 여기 테스트할 때 한번 그렇게 바꿔서 들어보시면 뉘앙스가 좀
꽤 다르게 들리실 거예요. 뭐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짝으로 만들어져 있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처음에 90년대 그 사이러스의 5라는 앰프를 듣고서 두 가지를 놀란 게, 일단 그때면은 한참 이제 우리 음악으로 치면은 막 헤비메탈에 심취하면은 발라드 음악들 무시하잖아요. 막 아유 뭐 그런 걸 들어 막 이러잖아요. 똑같이 이 하이엔드 앰프에 막 몰입하면은 그런 앰프 들리지도 않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 막 무시하고 막 이제 그러죠. 그랬는데 사이러스를 어느 날 들었는데, 얘를 듣고 다시 같은 곡을 그때 많이 듣던 크렐, 마크 레빈슨, 뭐 제프 롤랜드로 들어보니까 얘들은 왠지 청량음료 같은 느낌. 사이러스를 듣고 나서 들으니까 그래요. 전에 들을 땐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사이러스는 약간 천연음료 같은, 주스 같은 느낌이 좀 나고, 얘들은 뭔가 순도는 높지만, 순도는 얘보다 높은데 훨씬 비싼 앰프들이고 A클래스 앰프. 근데 뭔가 청량음료의 느낌이 있는, 뭔가 자극을 주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바꿔서 말하면 사이러스는 굉장히 그런 거를, 고음을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저 중고역을. 그래서 얼핏 들으면 약간 밋밋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사이러스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지금 앞에 사이러스 특징으로 들어봤던 베이스 드라이브. 이게 이 출력이 한 3-40W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하는 200W 앰프들하고 맞먹을 만큼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앰프의 소리가 그런 자극이 없는 고음을 내는 거. 좀 아까 이제 우리 마돈나 곡도 방금 들어봤는데, 고음으로 쭉 올라가는 곡을 한번 들어보실게요. 그 곡이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사이러스의 고역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이 앰프라고 해야 될지, 뭐 이제 이 시스템과의 조합인, 이 시스템의 고음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다르죠. 제가 말한 고음하고 이렇게 막 선명함을 이렇게 강조하지 않는 고역이 뭔지 조금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그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아는 그 사이러스의 소리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리시나요? 사실 이 곡이 자빈드비엘이라는 소프라노인데 굉장히 소리가 강하게 나가요. 근데 뭐 시스템이 잘 받쳐주고 그러면은 그게 구스 범프라든지 네? 닭살이 이렇게 돋는 그런 순간이 오는 그런 곡인데 근데 얘 사이러스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조금 뭐라 그럴까 마일드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특유의 질감이 있어요. 사이러스의 소리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 대역이 다 그때부터는 이제 다이나믹이에요. 전 대역이 강하게 소리가 나가도 소리가 전체 밸런스가 잘 맞는 효과가 있어요. 아마 앰프를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곡이 올라운더 저는 이제 종종 표현할 때 뭐 고역이 강한 앰프, 저음이 좋은 앰프 뭐 보통 이렇게 서로 표현을 뭐 배경 해상도가 좋은 앰프 이렇게 앰프를 특징 짓는 좀 짧은 말로 그냥 결론을 내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얘는 저는 올라운더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느 곡을 들어도 저희 첫 곡에 토토도 들어봤었잖아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이제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앰프라고 생각이 되고요. 얘가 보통 그 오디오 평론가들이 사이러스 앰프를 평가할 때 세 가지를 포인트를 두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가 죽어라고 AB 클래스를 만드는 D 클래스 앰프가 최근에 나왔지만 68년 아니 그러니까 70년대 말에만 여기 시작한 회사치고는 50년 40년이 넘게 지금 AB 클래스만 그것도 뭐 스트리머 하나 안 붙이고 이렇게 한 그런 회사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CDP를 잘 만든 회사예요. 사이러스 CDP가 특이한 게 옛날에 뭐였더라? 그 시리즈마다 저기 항상 CDP가 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소니 필립스가 자사 이외에 유일하게 라이센스를 준 회사가 사이러스였어요. 둘이 친했나 봐요. 폴 발렛하고. 그래서 그 소니 메커니즘을 써서 처음부터 CDP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까다롭게 만드는지 구운 CD를 넣으면 사이러스 플레이어는 한참 있다가 뱉어내요. 잘 구워야 돼요. 그 CD 굽는 얘기 엊그저께 누구랑 했었는데 CD 굽는 게 그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겉에 표면만 입히는 거잖아요.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CD가 아니다 그러면 뱉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CDP의 명성이 높아서 근데 사실은 픽업은 소니 거 빌려온 거니까 소니 필립스제니까 그 뒤에 DA 컨버팅 기술이 놀라웠던 거죠. 얘가 지금 DAC를 프리앰프에 달고 있는 이유, 인티앰프에도 DAC가 있는 이유가 그때 CD 플레이어를 그렇게 오랫동안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뭘것 같아요? 앰프, CDP, 나머지 하나가 디자인이에요. 디자인은 얘는 무조건 화제가 되잖아요. 아까 A4 용지라고도 표현했지만 뭐라 얘기할 방법이 없는 A4 용지. 이 포맷이 처음에 보면은 이게 무슨 가전인가 이러다가 심지어 앰프인지도 모르다가 카오디오 같은.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도 있죠. 소리를 들어보기 전까지 이 마음이 바뀌기 전까지는 처음에 이게 좋은 소리가 날까 막 이런 생각 심지어 그런 외모를 갖고 있잖아요. 하여튼 그게 굉장히 독특한데 사이러스의 누구라고 저기 하여튼 사장은 아니고 이걸 들어보면 에스턴 마틴의 DB5란 차가 있는데 저도 안 타봐서 몰라요. 그 안에 있는 대시보드가 그렇게 생겼대요. 가지고 대시보드 배열이 그렇고 그래서 특히 앞에도 그렇지만 뒤쪽에 있는 그 촘촘한 단자들 있잖아요. 그게 그 에스턴 마틴은 사진으로 봤어요 이렇게. 근데 그 동그란 레벨 메타 외에 클래식카거든요. 이제 거기 뭐 007에서 보는 차니까 옆에 촘촘하게 뭐가 이렇게 스위치가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전체가 보면 이렇게 해서 한쪽이 살짝 아래쪽이 이렇게 테이퍼지게 들어간 거 이런 거. 그렇게 보니까 이게 그런 거구나 좀 그렇게 하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영국을 살아야지 이해가 되는 디자인입니다. 하여튼 잘 아시죠? 여기 영국에서 사업하시는 분. 여하튼 자 그래서 이런 것 올라운드적인 특성을 가지고 제가 독주 악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피아노 소리를 들어보면 전 대부분 이제 올라운더면 올라운더인데 피아노 소리가 잘 나야 일단 올라운더로 인정을 해주는데 피아노 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예. 이게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우리가 제일 피아노 소리를 잘 낸다는 스피커 이렇게 들어보면 피아노 소리 이렇게 소리 강하지 않아 이거 그 저음이 이렇게 많이 안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소리가 딱 거기 같아. 이게 핸델의 저 B 플랫 장조 모음곡인데 혹시 충가님 이거 오케스트라 버전도 있나요? 저는 그걸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음원 굉장히 많이 하시는 참관님이 하여튼 그거를 캠프가 피아노로 편곡한 버전인데 연주는 조성진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코리안 조성진이 연주했는데 이거 얼마 전에 딴 얘기인데 이문찬이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명성황당에서 공연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일반 관객 공연인 것 같아요. 박수를 막 치더라고. 하여튼 근데 여하튼 피아노 곡을 이렇게 들어보면 뭐 시스템이 다 받쳐졌을 경우에 대역도 굉장히 넓어야 돼요. 그러니까 피아노 음을 들으면 굉장히 스펙트럼이 기기나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게 이 곡을 만약에 조그만 라디오로 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블루투스 스피커라고 들었다고 이제 하시죠. 음만 들릴 거 일단. 그리고 음 뒤에 뭐가 있긴 있어. 저음도 좀 나오는 것 같고 뭔가 좀 니들이 하모닉스라고 하는 그래 뭔지 알아 나 그런 게 들리는 것 같아. 근데 조금 하이파이로 들으면 많은 게 보이잖아. 이렇게 음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아노 건반이 줄이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그 줄이 동시에 울리는 느낌을 이제 알게 되고 피아노에서 공명에 생기는 그 배음이라는 게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연주자는 그 소리를 다 들려주려고 손가락을 2개를 한 번에 치기도 하고 뭐 그런 기교가 이제 연주자마다 차이가 나는 건데 그게 서로 달라야 이제 이 사람이 그렇게 연주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래서 그 곡에 감동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여하튼 지금 이 조성진의 이 핸델 B 플랫 장조 모음곡의 이 미뉴엣이라는 곡인데 이 곡을 들어보면 또 파악하기 쉽게도 천천히 연주하고 피아노가 이제 뭐라 그럴까 피아노의 그 피아노를 듣는 재미 이런 게 다 아주 잘 들리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튼 그런 곡이 피아노는 저음도 사실은 잘 받쳐주고 흔들리지 그러니까 저음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소리만큼 녹음된 만큼 저음을 받쳐주고 흔들리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피아노 소리를 꽥 내가지고 고음을 아주 강하게 내는 그런 시스템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원래 소리하고는 좀 멀어져 있거나 잘못하면 피아노 소리는 원래 저렇게 나는 줄 알고 있다가 연주회장에 가보면 이 소리가 왜 이래?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오디오로 꽤 많이 왜곡된 피아노 음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여하튼 그래서 이 곡에서 가르쳐주는 게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근데 지금 이 곡이 이런 류의 곡이 저는 사이러스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다음에 들을 곡 얘기인데 아마 이 곡을 만들 시점이 그런 때였었는지 70년대 60년대 말하고 70년대 말은 또 이 락 음악의 세계가 좀 다릅니다. 이 곡 한번 들어보시죠. Hey babe, what we gonna do? No look behind me glances. Straight time, this time we'll take our chances. Darling, it's been so long. Every lonely hour, Lord, the sinner pulls the trigger and the world turns sour. Whisper on the wind, locked in silence, professional violence. Whisper on the wind, locked in silence, professional violence. Try to pick up the pieces, maybe move away, but the lifer was only yesterday. Down the halls of justice,
echoes never fade. Notches on my gun, another debt is paid. Whisper on the wind, locked in silence. Professional violence. Whisper on the wind, locked in silence. Professional violence. 이 뭔가 좀 이 음색이 좀 맞는다는 느낌 안 드세요? 이 UFO라는 밴드곡인데, 예.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지금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UFO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 죽을 때까지 필 모그라는 그 평론가들이 안개 같은 목소리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이 키보디스트가 두 번 바뀌었죠. 지금 이름 생각 안 나는데 하나가 되게 유명한 친구인데 폴 레이먼드라는 친구. 그 사보이 브라운에 있던 하여튼 그 뛰어난 키보디스트가 하나 음색을 되게 잘 내는 실제 피아노를 쳐요. 건반 악기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기타리스트가 초기부터는 마이클 쉔커가 계속 있다가 한 번 바뀌었어요. 여기 폴 채프만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그 사람이 남긴 명곡이죠. 재작년에 이 양반이 죽었는데 하루 종일 이 음악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 곡이 되게 음색이 이렇게 뭐 기타도 그렇지만 이렇게 헤비메탈 하드락에서도 굉장히 강한 음으로 승부를 하는 또 그런 기타 주법을 가진 그런 프레이징을 잘하는 분들이 있는 그런 곡들이 있는가 하면 이 곡은 뭔가 좀 약간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는 음색 자체가 굉장히 중음역에서 많이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있는 그리고 뒤에 잘 들어보시면 오케스트레이션이 쭉 나와요. UFO 음악에는 오케스트라가 항상 나옵니다. 많은 곡들에서. 그런 하여튼 여러 가지 요소들이 되게 잘 특히 이 미션 캠프 조합에 잘 맞는 곡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 곡을 재생을 이렇게 해보면 어디선 좀 되게 좀 밍숭밍숭하게 들리는 시스템도 있고 뭔가 좀 힘을 실으려고 강하게 들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딱 잘 맞는 그래서 혹시 이 사이러스 제작자가 이런 분위기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그런 거를 구현해내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더 듣고 싶은 곡들 이제 자유롭게 들어보시는 걸로 그렇게 시간을 하겠습니다. 보셨지만 사이러스는 앰프들이 되게 다양해요. 저도 아직 못 들어본 클래식 시리즈도 있고 그 1HD라고 그 디지털 앰프도 아직 못 들어봤어요. 걔는 출력이 좀 높아요. 디지털 앰프스럽게 소리가 다 조금씩 다를 텐데 사이러스 앰프를 이해해야 하는 요 신제품부터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것도 순차적으로 한 번씩 저희도 리뷰에서도 다루고 시청에도 한번 또 하나씩 이렇게 같이 모여 듣는 시간도 좀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사이러스 모노 X300 시그너처와 프리 XR 이 조합 그리고 캠프 블레이드 2 메타로 또 샘튜브 시청회를 올해 들어 두 번째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하여튼 와주셔서 감사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